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만필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등일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목요일자 신문입니다. 제 일면에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선별 진료소 의료진 여러분들의 모습과 함께 또 폭염이죠. 지금 엄청나게 찜통 더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음을 안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고생 많으신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코로나가 극복이 되겠죠?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1순위의 공로자는 우리 의료진들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힘든 일이죠. 뭔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한다는 게 때로는 돈을 줘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네요. 광주시 전남도가 이달 말 다시 한번 논의를 제기하는데 통합에 찬성하는 그룹이 49.9, 약 절반이 통합에 찬성을 하네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그룹은 31.7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해서 소위 얘기해서 메가시티를 조성해보자 하는 건데 울산과 부산과 경남이 실은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이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래서 행정통합 방식으로는 28%, 경제통합 방식으로는 21%가 찬성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엊그저께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군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 단위의 예산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그렇다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광주 전남 지역도 좀 통합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이 실은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 작은 단위의 행정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폐기물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처리하려고 하면 실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중적인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손실도 크고 그러는데요. 좀 더 광주 전남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광주 지역의 돌파 감염이 61명이랍니다. 변이도 44명이고 어쨌든 광주 지역도 비상이네요. 얼마 전부터 광주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에 대한 많은 기원하는 글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김홍빈 우리 대장님, 손가락 10개가 없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14자를 오른 아주 대단한 산악인이죠.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계셨는데 최근에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8047m급이랍니다. 등정을 한 뒤에 하산하면서 실종된 우리 김홍민 대장님 꼭
구조돼서 무사히 귀환을 했으면 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남대 후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전남대 후문도 굉장히 어렵네요. 지역 상권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공실률도 최고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지율에 있어서 서로 혼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과연 이재명 후보를 호남 지역에서 역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 실은 호남 지역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서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라는 게 끝나봐야 안다는 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5개월 이상이 남아있죠. 또 어떤 변수와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성 LOCT 미래를 디자인하다. 장성 군수께서 상당히 혁신적으로 지금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아열대 식물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애플망고하고 구아바, 레드양 등 8개 품목을 지금 활발하게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장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LOCT 조성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수시에 유치원 집단 감염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현선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의 공공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주제는 디레보루션, 혁명이라는 얘기인데 산업혁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디자인의 혁명을 주목한다.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의 혁명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무등일보 디지털 편집부장 유지호 부장께서 칼럼을 썼는데 호남 몰표 나올까? 광주 2030에게 내년 대선을 물었다 라는 얘기네요. 공정과 정의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요. 87년 6월 항쟁과 97년 평화적 정권 교체 등 현대사 격동기가 한 세대 흘러갔다. IMF가 코로나19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은 다시 갈림길에 섰다. 포스트 코로나는 문명의 대전환기, 새로운 리더십의 세대다. 거대 담론보단 실용을 중시하는 MZ세대가 그 주역이 됐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대의 명분, 조직 우선,
통제 등에 익숙한 아버지 IMF 세대의 잣대로 아들, 딸, MZ 세대죠를 대하면 병맛 꼰대가 된다. 시대에 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다가 코로나에다가 거기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는 정말 불행한 시대입니다. 빨리 극복이 돼서 해결되고 해서 마스크도 벗고 이런 폭염도 지나가고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만필 인사드립니다.